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의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강 후약으로 완전 음봉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착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넘어섰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5%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골드만삭스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상승세 그래도 마감이 되었고요. 애플은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로징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의 성과가 좋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출발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소매 판매가 0.7%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소비자 지출이 그보다 더 크면은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다 골드만삭스가 또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미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베팅을 줄이면서 고금리 상황이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4.6%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금융사들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그다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것들이 기술주로 넘어가면서 기술주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압박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순이익 41억 달러 예상치 넘겨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익이 일반 은행 거래가 아니라 투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한 32%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 금융 회사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10%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5%대 쭉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나오는 얘기가 최대 20%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지난밤에 시장에서 인수 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인포메티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7%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출하량이 지난번보다 못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매출이 한 9% 정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거의 2%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시장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스타트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한 모습인데, 이번 주에 경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이 있고요.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이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윌리엄스하고 보스틱 연준 총재가 연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입김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ASM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만 반도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실적이 그래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하지만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또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편향돼서 움직일 것이고,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도 또 예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만 반도체 실적 잘 지켜보면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주들도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3월달 소매 판매액이 0.7% 증가했다 나왔는데,
예상치가 한 0.3% 정도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1.1%나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주유소 판매도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의류라든가 취미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쪽은 좀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연간 소매 판매가 4%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물가지수가 3%, 3.4% 이렇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판매가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연준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CME 그룹의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도 아니고 6월 달도 아니고 9월 달에 첫 번째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주말 동안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버팀목으로 이 주요한 지표인데요. 이 부분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경제 지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늦추게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 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도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고요. 종목별로 역시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5%나 하락을 했고요. 루시드, 니콜라 등의 전기차 업종에 오늘 두드러진 약세도 보입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도 살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임의소비재, 기술업종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나 금융, 필수소비재 쪽에서는 좀 하락폭이 낮은 적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임의소비재 업종 내에서 이제 레저 제품들하고 의류 산업들이 조금 낙폭이 덜하거나 상승을 했는데, 지난밤에 나이키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좋게 나온 모습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이키가 이제 미국 육상 선수들 유니폼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죠. 성차별적인 어떤 디자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좀 뒤로하고 이제 신제품을 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파리 올림픽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나이키에서는 뭐 축구 선수라든가 마라톤 선수라든가 농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신제품을 대대적으로 또 출시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가수스 신발의 41번째 그런 버전이 또 발표가 됐고, 또 새롭게 또 프리미엄 버전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경영진들이 인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제품 출시, 그리고 지난밤에 소매 판매 지수의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1%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지난밤에 인텔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다 하락하고 있는데 인텔 주식만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CT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노트북 출하량이 2월에 비해서 3월 달에 44%나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표가는 $40로 낮춰 잡았는데 지금 현재가가 $36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멘텀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UB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50까지 잡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48까지 잡고 있어가지고 인텔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뭔가 확실한 모멘텀, 뭔가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인텔이 미국 정부로부터 $85억 지원을 받았죠. 대만 반도체가 $66억 지원받았고,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가 $64억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텍사스주에 있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450억 투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2027년도부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애플의 아이폰 15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낼 텐데, 앞으로 어떤 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반도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인공지능을 서포트하면서 어떻게 매출을 늘릴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로키드 마틴이 미국 정부하고 17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요격체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F-35 주문을 줄였죠. 예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줄였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헬리콥터도 육군이 개발 중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포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력들도 1% 정도 감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그동안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1% 정도 상승을 했고, JP모건 쪽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518달러로 한 40달러 정도 인상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등급을 올리면서 로키드 마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도 그러고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오전장과 오후장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전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 급격한 변동세 오늘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